기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종을 크게 버렸어 가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잉여를 보시면요. 잉여. 그러니까 잉여는 뭐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니고 다만 이제 아까 그 매몰 비용을 생각할 때 현실과 경제가 좀 다르다라고 한 것처럼 잉여도 현실과 경제가 조금 다른 겁니다. 현실에서는 잉여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쁜 뜻이잖아요. 그죠? 뭔가 남아 돌고 뭐 생산성도 없고 막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서플러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 그래서 잉여를 보면 잉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를 합쳐서 총잉여라고 부릅니다. 총잉여라고 불러요. 서플러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잉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가격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소비자는 어떤 가격을 지불할 때 어떻게? 최대 지불 용의로 한다고 그랬고 최대 지불 용의를 표현하는 방법은 수요 곡선이었습니다. 수요 곡선으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생산자는 우리가 비용의 개념으로 얘기했을 때 최소 비용으로 얘기했고요. 이것은 공급의 개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공급의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공급이 없는 곳은 한 개의 비용으로 체크를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현실에서는 발생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날씬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밥을 안 먹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한 끼도 먹지 않았어요. 한 끼도 먹지 않았고 물론 이따 집에 가서 폭식 예정입니다. 폭식 예정. 이 강사라는 직업을 하면 폭식과 폭음은 전 안 해요. 폭음은 술을 먹어서 잘 즐거운 건 잘 모르겠더라고.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잘 못 먹게 모르겠고 폭식은 이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게 먹는 것밖에 없어서 먹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생선입니다. 생선. 그래서 이제 수산시장에 갔다고 칩시다. 수산시장에 갔는데 제가 요즘에 먹고 싶은 생선이 요즘에 저는 생선보다는 해산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에 아구찜을 시켜가지고 혼자 다 먹었어요. 어제 거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어제 거로 버티고 있고 이제 살살 배고프시려고 시작하고 일일 일식을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쌀은 잘 안 먹어요. 쌀을 먹으면 배가 부르더라고요. 근데 배가 부르면 좀 기분이 별로여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밥은 먹어봐야 한 반 공기도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 공기도 안 먹고 이제 나머지로 이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도미를 먹고 싶다 합시다. 도미를 먹으러 갔는데 아주머니 이 도미 얼마인가요? 네. 이거 한 마리에 이게 15만 원이에요. 이랬어요. 그러면 제가 지불 용의가 1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구매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죠? 왜? 지불 용의를 벗어났으니까. 그럼 제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네고시에이션을 시작하겠죠. 네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제가 자주 올게요 해가지고 8만 원에 먹었다고 합시다. 그게 8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뭐다? 2만 원이 소비자 잉여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은 돈은 아니고 내가 지불 용의보다 좀 싸게 샀으면 그게 잉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자 잉여라는 게 있어요. 생산자 잉여. 생산자 잉여는 그 사장님이 갖고 오는 도미의 도매가가 2만 원인데 제가 약간의 이제 호구처럼 보여가지고 15만 원 불러온 거죠. 그리고 깎아주는 척하면서 8만 원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판 시장 가격은 8만 원에 팔고 원가는 3만 원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빼면 뭐가 된다?
생산자 잉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사전 편찬식이라는 게 있고 연속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경제학은 대부분 연속적이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야. 우리가 잉여를 그릴 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1,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1,000원에 3개가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그죠? 그러면 수요는 최대 지불 용의를 말하고 있고 공급은 최소 비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를 생산하실 때 수요자는 얼마까지 1,800원까지 지불 용의가 있다. 공급자는 하나는 내가 300원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산자는 지금 300원만 받으면 됐는데 1,000원을 받았으니까 균형 가격을 중심으로 여기가 뭐가 된다?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균형 가격 빼기 공곡선입니다. 반대로 소비자는 하나일 때 1,800원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었는데 1,000원에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800원이 뭐가 된다?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개일 때는 얘는 700원은 받아야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얼마에 받았어? 1,000원에 팔았죠. 그러니까 이 300원이 생산자 잉여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일 때는 얘는 1,4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데 1,000원을 팔아서 1,000원에 샀으니까 400원이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파란색 화살표가 뭐가 생산자 잉여가 되고 빨간색 화살표가 소비자 잉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죠.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디스크리트한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면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끊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라는 단어를 이따가 우리 미분의 기초를 할 때 하겠지만 한계를 할 때는 1단위 추가시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 1과 0 사이에는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2분의 1과 0 사이에는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이 숫자의 개념은 디스크리트한 개념이 아니라 컨티뉴어스한 개념, 연속적인 개념입니다. 이 연속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연속적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요걸 따지면 결국 이런 거죠. 최소 비용에서 받은 가격을 뺀 나머지의 이 면적이 뭐가 된다?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대 지불 용의에서 실제 낸 가격의 요 면적이 뭐가 된다?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무슨 시장이냐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완전 경쟁 시장이고요. 이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아무도 빠져나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잉여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잉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사중손실, 그죠? 사중손실, 후생손실, 그 다음에 데드웨이트 로스, 그 다음에 초과부담, 하버거의 삼각형, 이렇게 다르게 부르지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차중손실, 초과부담, 하버거의 삼각형, 데드웨이트 로스, DWL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완전 경쟁 수준보다 뭐가 됐을 때 잉여가
사라졌을 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잉여의 감소분이에요. 잉여의 감소분은 대단히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최고 가격제라는 말 들어봤나요? 최고 가격제. 최고 가격제는 가격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고 가격제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최고 이자율 제도예요. 최고 이자율 제도. 우리나라 최고 이자율 제도는 지금 처음에 등장했을 때 얼마인 줄 아세요? 옛날에 최민수라는 그 배우가 그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무이자 광고한 적이 있어요. 그때 최고 이자율이 얼마냐면 45.6%였습니다. 국가에서 결정한 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머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다 일본 돈이에요. 일본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죠? 무슨 캐시 뭐 무슨 머니 이런 것들이 다 그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일본 돈이에요, 일본 돈. 그걸 우리가 좀 멋있는 말로 여러분들은 공기업 준비하시니까 상식도 많이 아셔야 되잖아요. 캐리 트레이드 들어보셨죠? 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 이자율이 싼 곳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자율이 비싼 데서 이자를 벌어먹는 게 캐리 트레이드예요. 그래서 그걸 할 때 이제 스미스 부인, 와타나베 부인 뭐 이런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이자율이 그때 45.6%에서 최종적으로는 10%대로 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20%로 하려고 지금 법안을 준비 중이에요. 20%. 그죠? 그러면 이자율이라는 것은 자본의 가격이 이자율이니까 P자리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균형 이자율과 균형 가격이 있는 건데 이게 너무 높다. 그래서 끌어내려라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렇게 내려가니까 뭐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고 거래량은 작은 쪽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사고자 해도 못 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뭐도 있냐면 분양가 상한제도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집은 청약 받으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청약 맞죠? 그거 받으면 이제 당첨되면 로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보면 지금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가격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누구의 잉여가 되는 거예요?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거래량과 받은 가격의 차이. 그 다음에 거래량이 이만큼인데 소비자는 지금 여기에 가격을 지불했으니까 여기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최초에 여기는 누구였고 소비자 잉여 거였고 여기는 생산자 잉여일 건데 이제는 소비자 생산자가 가져간 게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잉여의 감소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학할 때는 이제 그냥 사중손실, 후생손실만 써요. 다른 때는 잘 안 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재정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DWL 뭐 이런 거 좀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잉여의 감소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을 제외하고 뭐 조세를 부과하든 관세를 부과하든 최고 가격제든 최저가격이든 정부의 개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발생합니다. 발생해요. 그런 것들 나중에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문제를 좀 풀어보라고 그랬죠? 자, 한번 볼게요. 1번 수요 곡선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입니다. 1. 재화의 가격 변화입니다. 동그라미 재화의 가격은 뭐가 돼요? 수요량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인구 구조의 변화, 인구. 디귿 원자재 가격의 변화는 공급입니다. 공급. 그리고 소비자 선호의 변화, 기호죠. 그래서 인구나 선호가 변한 거, 기호가 변한 것은 수요니까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맞으니까 아닌 거니까 기억 디귿이죠. 2번 지금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고 공급이 왼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 겁니다. 1번 대체재 가격 상승 수요 증가 요인. 생산비 상승 수요 공급 감소 요인.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보완재 가격의 상승은 수요의 감소 요인이죠. 그 다음에 생산기술의 향상은 공급의 증가 요인입니다. 세 번째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재라고 문제 줬으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고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소비자 선호의 증가는 수요 증가, 신규 기업의 생산 참가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보면 이제 3번에 보면 수요 증가 공급 불변이니까 수요 증가 공급 불변이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상승한다 이거죠. 두 번째,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니까 둘 다 증가했을 때는 가격은 알 수 없지만 거래량은 증가한다죠. 세 번째, 수요는 불변이고 공급은 증가하면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지만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1번, X제 가격은 2018년에 가장 높다 그랬는데 2019년에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 수 없다는 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2번, 2018년 이후로 X제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거래량 증가.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3번, 2020년에는 X제에 대한 초과 수요가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다 균형이에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변동하면 다 균형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네 번째, 대체재 가격 하락은 2018년 나타난 수요의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2018 대체재 가격 하락은 수요의 증가 요인이겠죠? 증가 요인. 그죠? 아직 수요의 감소 요인이죠. 감소 요인이니까 2018년에 나타날 수 없죠. 대체재 가격이 상승해야만 그러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다. 4번입니다. 소비자 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기억. 소비자 잉여를 극대화하는 자원 배분을 효율적이라고 한다. 오해 X예요? X예요. 소비자 잉여뿐만 아니라 생산자 잉여도 극대화됩니다. 우리가 소비자 잉여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지금 방금 그렸던 최고 가격제 같은 것이 더 소비자 잉여 극대화될 수가 있죠. 니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극대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대화된다. 5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라는 뜻이고요. 디귿 소비자 잉여는 수요 곡선 아래 균형 가격 수준 윗부분의 면적이다. 뭐였어요? 수요 곡선 아래 균형 가격 위. 그죠? 그러니까 디귿 맞죠? 리을 소비자의 구입자의 최소 지불 용의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뭐가 틀렸어요? 최소 지불 용의가 아니라 최대 지불 용의가 되겠죠. 그죠? 뭐 이 정도가 여러분들한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뭐 그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할 게 이제 미분의 기초, 한계와 총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고시 준비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고시 준비하시면 이 수업을 들으시면 안 돼요. 고시 준비를 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수학부터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라그랑지 함수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 그 공기업 경제학은 7급보다 수준이 조금 낮아요. 비슷하거나 조금 낮기 때문에 뭐 객관식 수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 공부는 조금 폭넓게 하시는 것보다는 나오는 걸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왜냐면 경제학의 시험 범위는 경제학이에요. 없어요. 참고로 그래서 7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재정학이 나와요. 20문제 뭐 25문제 재정학이 2문제 나오면 다 틀립니다. 다 틀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경제학 기본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저는 이제 재정학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할 수 있지만 재정학으로 보면 되게 쉬운 내용인데 이제 범위가 바깥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딱 그 객관식에 필요한 미분은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의 미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뭐 제일 중요한 건 이것에 대한 증명은 그닥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증명은 중요하진 않지만 결과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왜 하느냐라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은 이런 거죠. 미분은 여러분들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미분을 뭐라고 합니까? 쪼개는 거죠. 쪼개는 거. 그래서 구간별로 쪼개는 게 미분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곡선이 하나 있고 지금 A에서 B로 갈 때 A에서 B로 갈 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결과값이 이제 fx라고 하면 fa에서 fb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x의 증가분 그리고 여기가 y의 증가분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요걸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미분인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를 할 때는 m 한 개라고 하는 것은 미분으로 구하고 미분은 구간별로 기울기를 따로 다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구간이 좁혀지면 우리가 구간이 좁혀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접점이 되는 거죠. 접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미분입니다. 접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미분이에요. 근데 이 미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방향성을 알려주는데 가장 크게 좀 작동을 합니다. 방향성을 알려주는데 좀 작동을 해요. 물론 뭐 미분은 다양하게 쓰여요. 뭐 속도의 변화율도 쓰고요. 뭐 되게 다양하게 쓰지만 여러분들이 미분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싶은 건 뭐다? 원인이 약간 변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해보는 뭐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미분은 변화율의 개념이에요. 변화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변화율의 개념은 이런 거죠. 우리 변화율을 많이 쓰는 게 어디냐면 다음 시간에 할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여러분들이 이제 탄력성을 하실 때 이제 뭐 대학교에서 배우신 분들은 첫 번째 위기가 왔었을 겁니다. 위기가 왔었을 거고 뭐 전공하신 분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변화율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처음 수치분의 나중 수치 마이너스 처음 수치입니다. 처음 수치분의 나중 수치 마이너스 처음 수치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경제학을 처음 할 때는 이걸 아무도 가르쳐주는 분들이 없었어요. 뭐냐면 얘는 변화율이고요. 얘는 우리가 변화분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변화율과 변화분은 명백히 달라요. 그런데 책을 볼 때 변화율과 변화분에 대한 인식이 없으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하십니다. 이거를 힘들어하세요. 왜 그러냐 이런 겁니다. 용돈을 받았어요. 내가 10만 원을 받다가 20만 원을 받고 20만 원을 받다가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변화분은 나중 마이너스 처음이니까 얘는 플러스 10입니다. 그죠? 얘는 나중 마이너스 처음이니까 플러스 10입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되든지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되든지 변화분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변화율은 어떠다? 처음 수치가 얼마입니까? 10분의 20 마이너스 10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얘는 몇 프로가 돼요? 100%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20일 때 30 마이너스 20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얘는 50%가 돼요. 즉 변화분이 같더라도 처음 수치가 다를 경우에 변화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미분을 하기 전에 변화율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수치, 나중 수치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만약에 소득이다 그러면 이렇게 쓸 거예요. 델타라는 개념을 쓸 겁니다. 그죠? 세모칸이라고 해서 델타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도 써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조금 범위가 좀 있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서 접점 수준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여러분들이 어떤 책에는 dy로 써 있고 어떤 책에는 델타 y로 써 있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무차별 곡선할 때 이런 게 나와요.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y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dx 마이너스 dy로 써도 무방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접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고. 그럼 결국 이 얘기가 뭐냐? 이걸 보시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원인이 변화할 때 결과가 어떻게 변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원인이 변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처음 수치분의 나중 수치 마이너스 처음 수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변화율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는 어때요? 처음도 늘어난 겁니다. 처음도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한다? 우리가 원인의 변화율, 결과의 변화율로 하는 게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하면 자, 이런 얘기예요. 이제 미분을 할 때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분을 할 때 우리가 리미트라는 단어를 쓰죠. 리미트. 그래서 델타 x가 뭘로 갈 때? 0으로 갈 때 이렇게 쓰는 거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우리가 지금 델타 x 그죠? 원인이 이만큼 변했어요. 이런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원인이 이렇게 변하면 결과도 변해야 되는데 결과는 실제로 집어넣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f 처음에 x라는 게 있었을 때 x 플러스 델타 x에서 빼기 f 처음은 x를 빼주자 뭐 이런 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논리로 하는 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됩니다. 얘가 0으로 간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0으로 간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뭐 도함수, 미분계수 이런 개념은 수학 시간에 하는 거니까 우리는 딱 필요한 만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왜 하느냐? 이제 우리가 t라는 개념을 u로 만드는 총을 한 개로 만드는 작업이 뭐예요? 미분입니다. 그리고 한 개를 총으로 만드는 작업이 적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수준에서는 적분은 하지 않습니다. 적분은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미분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y는 x제곱의 미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x가 됩니다. 2x가 돼요. 근데 이게 왜 2x가 되냐면 처음에 델타 x분의 그죠?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그죠? 요걸 집어넣은 거죠? 변한 만큼 집어넣은 거죠? y값에. 그 다음에 빼기 x제곱을 해준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델타 x는 x제곱 플러스 2 델타 x 플러스 델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인수분해. 그죠? 곱셈 공식.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요거 빼니까 없어지죠? 그리고 요거 약분되죠? 약분되죠? 그러면 2x인가? 뭐야? 그죠? x 붙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델타 x가 되죠? 그죠? 델타 x는 뭘로 간대요? 0으로 간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없어져서 뭐가 된다? 2x가 된다. 이 얘기죠. 기본 미분 정도 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 미분인데 여러분들이 미분을 할 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시장 수요 곡선, 시장 공곡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어떻게 식을 설정할 거냐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식을 설정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에 꽂혀 있는 사람들은 이 경제학, 특히 우리가 하는 수험 경제학의 시작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미분은 굉장히 간단한 미분 딱 4가지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곱셈 공식이나 합성함수가 나오는 경우가 2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 있겠지만 아모르스 로빈슨 공식하고 그 다음에 생산요소 시장에 수요 독점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그걸 안 하고 그냥 증명해서 풀면 되는 거고, 증명 안 해도 되고 공식 외워서 푸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의 계산 문제는 기본적인 미분 4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아요. 그걸 벗어났다 그러면 주관식 시험이 돼요. 그건. 객관식에서는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나마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마지막 점이 어디냐면 자연로그 미분이에요. 자연로그 미분. 그거는 여러분도 여기서는 안 할 거예요. 자, 근데 자, 무슨 뜻이냐면 이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쪽을 결과로 바꾸고 이쪽을 원인으로 바꿔서 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돼. 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돼. 그게 미분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값이잖아. 그러면 여기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는 총 효용이 있으면 여기에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미분을 해야 뭐가 나온다? 한계 효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 생산이 있으면 이렇게 바꿔놓고 얘를 바꾸는 게 우리가 한계 생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항상 얘를 결과 자리를 어떻게 놔둘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손이 움직여가지고 그냥 숫자를 바꾼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결과로 접근할 거냐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인을 바꾸는 거죠. 그럼 원인을 어떻게 바꾸냐 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미분식은 뭐가 돼요? 기본적인 미분식은 우리가 x에 a가 있다. 그죠? x에 a가 있다라고 하면 x 여기가 a가 여기 b라고 할까요? 이거를 이제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내려오죠? 그래서 a 곱하기 b가 되고 x,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가 바뀌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b 상수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미분이죠. 기본 미분이잖아요. 알겠어요? 그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가 상수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됩니다. 왜? 상수는 뭐 바꿀 수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상수는.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이 x를 미분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바꾸면 돼요? 2 곱하기 여기 1 있잖아요. 1 그리고 1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럼 여기 뭐예요? 지수가 0이면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따라서 2가 되겠죠? 미분을 하면.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미분하면 3, 2, x에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어떻게 됩니까? 2, 1, x 1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6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네. 이랬습니까? 6x 2죠. 아까 증명했던 그 방식으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을 하는 게 있죠. 뭡니까? 4번에 x분의 2를 미분하다. 이 정도는 객관식 시험에서 냅니다. x분의 2를 미분하라. 그죠? 그럼 x분의 미분을 하려면 먼저 얘를 바꿔놔야 되는데, 분모에 가 있으면 지수에 뭐가 붙어있다? 마이너스가 붙어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x 마이너스 1로 바꾼 후에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x 마이너스 1로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 앞으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 x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뭐는 물어본다? 5번에 루트 x를 미분하라 또 물어봅니다. 루트 x를 미분하라도 물어봐요. 그럼 루트 x를 미분하라 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x를 미분하면 루트는 뭐예요? 2분의 1로 바꾸는 거죠, 지수가. 그럼 x에 2분의 1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럼 미분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 1 있죠? 1x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랬어요? 지금 이 논리를 그냥 다 가져온 거예요. 다 가져온 거예요. 이랬어요? 그래서 앞에 이게 앞으로 나오고 여기 1 빼줘라 이 얘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한 거죠. 미분을 한 거죠. 그러면 2분의 1 x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얘 마이너스 넘어가면 2x에 2분의 1 분의 1이죠. 선생님 분모로 바뀌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2 루트 x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서 안 벗어나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미분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미분. 그럼 이거를 이제 변형시키면 문자로 변형시킬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몇 번입니까? 6번.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게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예요.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는 y는 우리가 a의 노동의 알파 그 다음에 자본의 베타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컵 더글라스 생산함수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1로 잡아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1로 잡아서 얘를 어떻게도 쓰냐면 y는 a의 알파 k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미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걸 L로 미분한다 라는 겁니다. L로 미분한다. 노동으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노동으로 미분을 하면 물론 여러분들 이건 노동으로 미분한다는 것은 한계 생산을 구하라는 거예요. 노동의 한계 생산. 정확히 말하면 MPL인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할 건 아니고요. 미분을 한번 해보자고 그냥. 왜? 숫자로 이렇게 나오면 알겠는데 이제 여러분 알파 베타 나오면 이제 하기 싫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상수 처리하고 얘만 뭐 처리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미지수 처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알파가 내려와야 되겠죠? 알파 A에 L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자, 이걸 K로 미분해 볼까요? K로 미분해 볼까? 그럼 K로 미분하면 어떻게 됐어? 요것도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알파에 A에 알파 K에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빼줬으니까. 자,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알파 마이너스 2를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로 쓸 수 있겠죠? 그죠? 똑같이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지금 얘랑 지금 같아졌죠? 같아졌죠? 얘랑 같아졌잖아.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붙었어 안 붙었어? 붙었죠? 그러면 얘가 이제 어디 들어가야 돼? 분모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알파 A에 L분의 K에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은 여러분들 나중에 하실 때 솔로 모형에서 이 모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을 능수능란하게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능수능란하게 바꾸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알파니까 얘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내려가면 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에 A에 K 분의 L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알파값, 베타값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 줍니다. 안 주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이해됐어요? 그럼 이걸 언제 물어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얘가 총이잖아, 총. 그죠? 정확히 말하면 Y라고 표현하지 말고 Q라고 표현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겠죠. 총이라고 쓰면. 그죠? 컵 더글라스는 총이라고 쓰니까 Q로. 그러면 Q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MPL이 됩니다. 얘는 MPK가 돼요. 그럼 시험 문제 뭘 물어보냐? 이런 걸 물어봐요. 여러분들 자본이 증가 봐봐요. 여기를 이걸 보면 자본이 증가하면 한계 생산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은 자본이 증가하면 자본은 뭐 있어요? 분자에 있죠?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은 자본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거예요. 분자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얘 있잖아, 얘는 어때요? 노동이 증가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은 뭐 하는 거다? 감소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게 객관식의 아주 기본적인 시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분자가 커지면 커지고 분자가 작아지면 분모가 커지면 작아지잖아요.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묻는 문제는 뭐냐면 얘가 MPL, MPK는 T, 총을 미분하면 나온다. 근데 미분은 뭐 대단한 게 아니다.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다. 그냥 우리가 했던 아까 그 기본 미분식에 집어넣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선생님 더 다른 거 없습니까? 네, 없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객관식 수준은 없어요. 이랬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가 되는 거다? 요거 있죠? 그럼 K의 증가, L의 증가는 MPL을 뭐하시킨다? 증가시키고 MPL을 뭐하시키는 감소시키는 거죠. 이랬어요? 왜? 얘가 분자였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K를 증가시키고 L을 증가시키면 이번엔 L이 뭐예요? 분자에 있죠. 그럼 MPK를 증가시키고 MPK를 감소시키고 MPK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냥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식을 도출할 수만 있으면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거고 지금 이렇게 줬지만 문제에서는 다른 식으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아까 보여드렸을 때 이런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13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총과 한계의 관계가 있죠. 물론 여러분 거기 편미분은 편미분 해볼까요? 자, 편미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써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분이 dx, dy 뭐 이렇게 쓰다면 얘는 x 우리가 이제 y 이렇게 씁니다. 얘가 편미분 한쪽만 미분해라. 근데 뭐 됐어. 자, 편미분은 아까 이게 이제 몇 번이에요? 하나, 둘, 가로 몇 번입니까? 알았어요. 3번 할게요. 자, 우리가 편미분은 미분 대상이 아니면 미분 대상이 아니면 그냥 상수 처리하는 겁니다. 미분 대상이 아니면 상수 처리예요. 그러면 편미분은 여러분들한테 언제 쓰느냐? 여기서는 뭐 다루기가 좀 어렵지만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XJ, YJ,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런 거 할 때 이 편미분을 사용해요. 그리고 실제로 출제되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편미분, 미분 대상이 아니면 상수 처리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X제곱에 플러스 XY에 플러스 Y제곱이 있다. 이걸 뭘로 미분하라? X로 미분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면 X로 미분하라. 그럼 여기 뭐예요? 상수지? 왕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상수니까 그냥 앞에 붙어있는 개수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y예요. 그리고 얘는 2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미분이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 공기업에서 뭐가 있냐? 뭐 꾸르노 모형, 베르트랑 모형, 그리고 그 외의 것들에서도 교차 탄력성 이런 거에서 많이 써먹어요. 근데 이게 끝이에요. 뭐 없어요.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미분이 정말로 효력을 발휘하는 게 언제냐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나중에 뭐 저하고 이제 기본 강의를 진행하거나 이러면 컵 더글라스 생산함수는 1부터 10까지 다 해줘야 돼요. 증명은 다 해주고 여러분들은 이제 결과만 기억하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미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언제냐라고 하면 독점 시장할 때예요. 독점 시장할 때. 그러니까 독점 시장할 때 이 미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아주 매우 힘듭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TU를 미분하면 MU예요. 자, MU가 뭐기 때문에 델타 X, 델타 Q 분의 델타 TU 이렇게 되는 거죠. TP를 미분하면 MP입니다. TP는 총생산이죠. 토탈. 그럼 여기는 델타 노동을 증가시켰을 때 총생산이 얼만큼 증가합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TR을 미분했을 때 그 TC가 TR MR이 나오죠. MR. 그러면 요건 어떻다? 내가 수량을 증가시켰을 때 총 본도는 얼마입니까? Q는 TP랑 똑같아요. 이렇게 쓴 거예요. 이랬어요? 원인과 결과로 쓰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TC를 미분하면 MC가 됩니다. 그죠? 수량을 증가시켰을 때 TC가 얼만큼 증가했습니까? 이거죠. 이랬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걸 물어보죠. TR입니다. 그죠? 그럼 TR이 만약에 P는 마이너스 Q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TR을 어떻게 만들까요? TR은 총수입은 P 곱하기 Q입니다. 그죠? P 곱하기 Q죠? 총수입. 이거요? 아까 우리 잠깐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대신에 P 대신에 이걸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겼어요? P 대신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Q 플러스 10에 Q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랬습니까?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Q의 제곱 플러스 10Q죠? 이게 뭐라고요? TR이죠? 자, 아까 우리가 처음 했을 때 뭐라 했냐면 이거였어요. TR이면 마이너스 Q 제곱 플러스 10Q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자리를 뭘로 만들어라? 원인 자리로 만들어라 했어요. 얘가 결과죠. 그럼 얘만 변화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MR이 된다는 얘기는 요 그냥 했던 방식이죠. 마이너스 2Q 플러스 10 끝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가 계속적으로 있는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금 되게 복층 높여서 가르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자리를 잡으면 돼. 원인과 결과의 자리를 잡는다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근데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틀리냐?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틀려요. 잘 보세요. 수요곡선이 Q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10이래요. 그죠? 그럼 TR은 얼마예요? 자, 이 TR은 얼마예요? TR은 P 곱하기 Q죠? 그죠? Q는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P로 바꾼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왜? Q는 그냥 우리가 했으니까
P를 써야 되는데 이건 지금 여기 Q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P로 바꿔서 넣는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여러분들이 산수 문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본 강의긴 하지만 우리가 시장 수요 곡선 할 때도 Q를 더하는 방식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서 한번 놓치면 다 놓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P는 마이너스 2분의 1Q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Q 플러스 5잖아요. 5 이렇게 바뀌죠. 그죠? 얘 넘기고 얘 넘긴 다음에 2로 나눈 거잖아요. 이 상태로 바꾼 다음에 얘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 Q 제곱에 플러스 5Q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Q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MR이에요. 한계수입이라고요. 물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한계수입, 한계비용, 총생산, 총비용, 비용함수 다 그려드릴 건데 지금 이거를 지금 당장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단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미분이 별게 아니다. 미분을 왜 하는 거냐? 미분을 왜 하는 거냐? 접점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다. 접점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미분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 숫자가 어렵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A, X, B의 미분은 뭐다고요? 앞으로 B가 넘어와서 B 곱하기 A에 X에 B 마이너스 1 여기에 다 집어넣는 거라고 그냥. 다 집어넣는 거라고요. 물론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정말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경제학에서 말하는 건 끝이에요. 여기서. 객관식 수준에서는. 이해됐어요? 이것만 가지면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어요. 대단히 어려운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다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가격을 더할 겁니까? 수량을 더할 겁니까? 요거에 대한 논쟁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오늘 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복습을 하시면 좋은 게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른 시장 가격의 균형과 변동 있죠? 그거 한번 그건 쉽지만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미분을 했을 때 미분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얘, 두 번째가 편미분은 나머지 미분하고자 하지 않는 대상은 숫자로 취급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